안녕하세요. 착한 경제를 이야기하는 경제적인 토크쇼 강대성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의 문화재와 전통유산을 아주 특별하고 멋진 공연 예술로 승화시킨 분이 계십니다. KN아츠 김기범 대표님을 모시고 재미있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가장 먼저 KN아츠 어떤 데죠? 네,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전통문화 콘텐츠 기획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우리나라의 다양한 문화유산들, 예를 들어서 후민정음이라든가 경복궁, 이순신 장군 등과 같은 우리나라의 문화유산과 위인들을 주제로 주제가를 만들고 또 이제 뮤직비디오도 제작을 하고요. 저 지나가는 계절 어느 하늘에 별 하나 외로운 반짝일 때에 고인 접어 숨겨둔 그리움을 펼쳐 너를 꺼내어 볼까. 다큐멘터리를 제작을 해서 그러한 컨텐츠들을 여성 5인조 퓨전국악 그룹 비단을 통해서 상품화하고 있습니다. 아주 특이한 그 비즈니스 모델 같은데 정말 그 만들어내는 사회적 가치가 대한민국 국격을 정말 올리는 이런 일인 것 같아요. 특별히 어떤 계기가 있으셨던 것 같은데 어떤 계기가 있어서 이렇게 창업을 하셨어요? 네, 제가 창업을 2013년도에 했었는데요. 그 전에는 이제 그 K-팝을 만드는 SM 엔터테인먼트하고 한류 드라마 겨울 연가를 만든 펜 엔터테인먼트라는 회사에서 근무를 하면서 이 문화 콘텐츠가 그 한국을 국내를 뛰어넘어서 해외에 막강한 영향력을 끼친다는 거를 몸소 이제 체감을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대중문화의 특성이 점점 더 자극적인 요소들을 찾아갈 수밖에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이제 부담을 좀 느끼고 미개척 분야인 국악 분야에 이제 도전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 이제 그 퓨전 국악 그 회사에 입사를 했는데 이미 그쪽도 대중문화와 마찬가지로 자극적인 콘텐츠들이 또 많이 이제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한 8개월 정도 창업 준비를 하면서 그러한 자극적이지 않으면서도 보다 이제 새로운 소비자들의 니즈를 만족시킬 수 있는 콘텐츠를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네. 작년부터 불어닥친 코로나 팬데믹으로 특히 공연예술 문화 쪽이 대단히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KN아츠도 마이스 산업이잖아요. 그 전에 대한민국 어떤 공연 그러면 부채춤, 탈춤 등 많은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것들과 비교해서 우리 KN아츠의 차별화 포인트 어떤 거 있을까요? 부채춤이나 사물놀이가 굉장히 화려하고 또 신명나긴 하지만 오래 보기에는 조금 좀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한 5분에서 10분 정도 보면 그 이후에 거의 좀 비슷한 내용들로 외국인들이 인식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비단의 컨텐츠는 다양한 문화유산들을 주제로 레파토리가 준비되어 있고 또 총 8가지 언어로 한국어를 포함해서 9가지 언어로 다큐멘터리가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해외 손님들이 보다 편하게 본인들의 언어로 공연을 즐길 수 있다는 점이 있고요. 또 한국에 어쨌든 연을 가지고 들어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한국에 대한 정보를 전달한다는 점에서 인포테인먼트 콘텐츠라는 점이 좀 차별화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청와대 가서 공연 한번 하셨죠? 네. 그때 그 대상이 어떤 분들이 우리 KN아츠 공연을 보셨나요? 네. 그때 그 영빈관에서 저희가 공연을 했었는데요.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는 독립유공자의 후손분들께서 이제 국내에 모이셔가지고 저희 공연을 관람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참 저희도 마음속으로 굉장히 뿌듯한 감정을 느꼈었고 무엇보다도 저희가 마지막 곡을 이제 아리랑을 불렀는데 눈물을 훔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때 참 감동을 저희가 오히려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 그 현장에서 아주 감회가 새로우셨을 것 같아요. 네. 그 우리 KN아츠 사회적 기업 인증 받으셨잖아요. 네. 사회적 기업과 어떤 무슨 인연 때문에 아니면 우리 대표님이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 사회적 경제 입문하시게 된 배경 소개 좀 해주시죠. 제가 이제 대중문화 쪽에서 근무를 하다가 처음으로 국악 분야에 발을 딛게 됐을 때
그 회사가 예비사회적 기업으로 지정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실무 업무를 제가 담당을 하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얻게 됐고요. 그래서 제가 현재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준비하면서 현실적으로는 새로운 컨텐츠를 만드는데 좀 경제적인 이제 지원도 좀 필요했고요. 또 비단의 컨텐츠로 충분히 사회공헌의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이 있어서 네, 사회적 기업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역사를 모르는 국민들은 결국 강대국이 될 수 없다.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나라의 어떤 청소년들도 그렇지만 정치인들도 그렇고 너무 역사 공부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에 발생됐던 어떤 실수 이런 것들을 그 전체를 꼭 밟아가는 이런 악순환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역사 속에 그 해법이 있다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근데 최근에 보니까 청소년들에게 역사 교육을 하는 그런 장을 만드신 것 같은데 그 소개 좀 해주시죠. 네, 불과 2-3년 전까지만 해도 그 대입 수능 과목 중에 이제 국사 과목이 필수 과목이 아니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어려운 암기 과목을 회피하는 경향들이 많아졌고 그러다 보니까 수험생들이 안창호 선생이 누군지도 모르고 네. 자경루가 뭔지도 모르는 정도로 역사 지식이 이제 많이 낮아진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뭔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저희가 원래 다루고 있는 컨텐츠가 우리나라의 문화재나 문화유산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공연 컨텐츠의 역사학자의 보충 설명을 살짝 이렇게 같이 곁들여서 네. 학생들이 공연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역사 지식을 얻을 수 있도록 그런 공연 컨텐츠를 개발하게 됐습니다. 그 작년 1월부터 코로나 때문에 KN아츠도 정말 그 엄청난 상처를 입으셨을 것 같은데 현재까지 어떻게 극복하고 계세요? 네, 그 뭐 저희뿐만 아니라 여러 공연팀들이 큰 어려움에 지금 처해 계신데요. 그래도 저희가 다른 팀들보다 조금은 좀 나은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이유가 저희는 단순하게 오프라인 공연만 그동안 보여드렸던 게 아니라 문화유산을 주제로 한 다큐멘터리와 또 뮤직비디오 또 클립 영상들을 쭉 만들어 왔었기 때문에 그런 온라인 컨텐츠들이 지금 이제 비대면 상황에서 예전보다 더 큰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지금 시청자분들께서 첨성대 예를 들어서 홍길동전 뭐 이런 걸 가지고 어떻게 공연으로 풀었을까 하는 궁금증이 많을 것 같아요. 지금 무슨 자료 좀 갖고 오신 것 같은데 소개 좀 해주시죠. 네, 그 저희가 음반을 낼 때마다 그 음반의 주제가 되는 각 문화유산들에 대한 미니 다큐멘터리들을 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홍보 자료를 보시면 가운데 이제 여러 나라 국기들이 있는데요. 총 9가지 언어로 다큐멘터리를 제작을 해서 저희가 온라인을 통해서 홍보도 하고 또 공연을 할 때도 관객들의 국적에 맞는 언어로 된 다큐멘터리를 서비스를 하면서 보다 쉽게 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차이니스 그러면 거기에 지금 있는 뭐 논계랄지 뭐 첨성대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 해당되는 QR을 찍으면 바로 그 공연을 바로 볼 수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 상품을 가지고 세계의 각국의 수출도 지금 하고 계신가요? 네, 맞습니다. 어느 나라에 주로 수출 많이 하세요? 저희가 미국 쪽하고 일본 또 과테말라 대사관에도 저희가 콘텐츠를 보내드린 적도 있고요. 저 중국의 문화원에도 저희가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쪽 그 현지 반응들은 어때요? 네, 일단은 자국의 언어로 그 제작되어 있는 영상이기 때문에 이해가 쉽고 또 이제 단순하게 다큐멘터리만 있는 게 아니라 주제곡에 대한 뮤직비디오까지 같이 감상할 수 있으니까 이제 지식과 함께 또 컨텐츠에 대한 감동을 함께 얻을 수 있어서 아주 만족도가 높은 편입니다. 요즘 이제 새 차를 뽑으면 새 차를 사면 CD기를 늘 칸이 없잖아요. USB 꽂고 이렇게 들으라고 하는데 지금은 그 CD 음반을 내셨는데 이 앨범은 이제 저희가 2년 전에 만들었던 비단 4집 음반이고요.
저희가 도깨비를 주제로 한 타이틀곡으로 이제 현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난 도깨비 난 도깨비. 그래서 저희가 지금은 이제 5집 앨범을 또 제작 중에 있고요. 올해 말에 이제 또 출시가 될 예정인데 그 5집 앨범에는 한복, 또 팔만대장경, 또 불국사 등의 컨텐츠가 담길 예정입니다. 특히 이제 한복 컨텐츠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중국에서 동북공정 작업들을 이제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작업에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가 한복의 역사와 또 한복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밝혀서 총 9가지 언어로 제작을 해서 국내외에 아주 활발하게 홍보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문화 소외계층에 대한 공연 이런 걸 준비를 하시고 그런 그 소외계층을 위한 공연 제작 이것도 준비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행복나라 대표 시절에 강남의 뭐 복지관을 갔는데요. 시각장애인들이 뉴욕의 카네기홀에 가서 공연을 하기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 가시는 분들 햄버거라도 사서 드시라고 제가 일정 부분 금액을 좀 그동안에 여러 동료들하고 모아놨던 돈을 전달해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 갔다 오신 분들 이제 소감을 들어보니까 암정 공연을 했어요. 그러니까 시각장애인들이기 때문에 불을 끄고 이제 공연을 했던 거죠. 그래서 기립박수 받고 이제 아마 뉴욕 타임스까지인가 뭐 해서 뭐 대서특필이 되고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는데 지금 보니까 뭐 시각장애인과 공연도 준비를 하시는 것 같고 이게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 시각장애인과 시각장애인이 아닌 분들과 함께 협업한다는 게 진짜 동선도 맞추는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정말 그 아주 임프레시브한 스토리가 될 것 같아요. 소개를 한번 해주시죠. 네. 저희가 이제 사회적 기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소외계층에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는데요. 소외계층 분들이 이런 서비스의 수혜자의 입장에 제한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네. 특히 이제 복지사회가 되면서 여러 가지 사회 서비스들은 많이 늘어나는데 오히려 수혜자를 찾기가 더 어려울 정도로 과잉 경쟁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 오히려 이제 소외계층 분들이 점점 더 받는 데만 익숙해지시고 그러면서 수동적인 입장이 되시고 심지어는 능력이 있으신 분들도 사회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점점 없어지는 부분들을 저희가 좀 안타깝게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공연을 만들 때 관객들이 소외계층 대상으로 한 공연을 만들 때 지키는 원칙이 꼭 하나 있는데 그건 바로 관객들과 같은 입장의 출연자를 무대에 세운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인 관객들을 대상으로 한 공연에는 장애인 출연진이 나오고 다문화 관객을 대상으로 한 공연에는 또 다문화 출연진이 무대에 오르는 식인데요. 제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렇게 했을 때 관객분들이 훨씬 더 공연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을 하고 또 공연에 담겨 있는 정보에 대해서 신뢰를 가지게 되고 그러면서 훨씬 더 공연을 재미있게 보실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이 되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공연에 대해서 소개를 좀 드리자면 저희가 장애인 관객분들을 대상으로 한 세종과 지와 춤을 추다라는 공연이 있는데 이 공연은 실제로 시각장애를 가지셨던 세종대왕과 시각장애인 지화의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1시간짜리 음악극을 만들었습니다. 이 공연의 특징은 저희 비단이 음악 연주를 하고 앞에서 춤을 추시는 시각장애인 무용수분들이 출연을 하세요. 그래서 그분들은 이제 저희가 아니라 같은 이제 사회적 기업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춤추는 헬렌 켈러라는 기업하고 저희가 협업을 해서 만든 공연인데요. 이제 처음 공연을 준비하면서 연습을 시작했을 때 아무래도 이제 시각이 자유롭지 못하시니까 서로 막 부딪히시고 넘어지시고 막 상처도 입으시고 이런 부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보기가 좀 안타까울 정도로 어렵게 공연을 준비하시는 모습을 보고 많이 감동을 받았었는데 그래도 저희가 이제 그 공연을 잘 만들어서 한 3년 정도 국가 공모 사업에 선정이 돼서 전국에 이제 순회 공연을 다녔는데요. 그럴 때도 이제
장애인 보조인 분들께서 함께 늘 같이 다니시면서 큰 고생을 네. 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이제 다문화 사회가 되면서 그 다문화 여성 이주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공연을 제작을 했는데 이 공연의 특징은 미리 한 10년, 15년 전에 한국에 결혼 이민을 오셔서 성공적으로 정착을 하신 다문화 선배가 본인이 겪었던 한국 생활의 경험과 노하우를 후배 다문화 구성원들에게 전수를 해준다라는 네.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심청전에 대한 공연을 할 때는 시부모님과 어떻게 소통을 하는 게 더 효과적이냐에 대한 얘기, 또 이제 한식에 대한 공연을 할 때는 반찬 만드는 법, 김장 담그는 법, 뭐 이런 점들을 본인들의 경험에 빗대어서 아주 생생한 정보를 네. 이제 후배들한테 전해주기 때문에 관객분들이 눈이 아주 초롱초롱 하시죠. 네. 김기범 대표님을 보통 케이나츠 김기범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비단 김기범 이렇게 다들 인식을 하는 것 같아요. 이제 비단은 이제 그 공연하는 그룹 이름이잖아요. 네. 그래서 비단에 대한 소개를 좀 생생하게 좀 해주시죠. 네. 일단 비단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성 5인조로 구성된 그 퓨전 국악 팀이고요. 일단 팀명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 옷감을 나타내는 비단이라는 뜻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이름을 지은 이유는 뭐냐면 예로부터 이제 비단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옷감의 역할을 뛰어넘어서 나라에 큰 공을 세운 사람이나 아니면 외국에서 귀한 사신들이 왔을 때 임금님께서 직접 선물로 하사하셨던 아주 귀한 물건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비단도 그렇게 아주 값진 값어치 있는 콘텐츠를 만들자라는 뜻이 하나 있고요. 또 이제 비단결 같은 마음씨라는 네.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사회적 기업을 하면서 그런 좀 착한 마음씨를 가지고 사회공헌에 활동을 하자, 이런 이중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비단을 처음 만들게 된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리면, 제가 창업을 준비하면서 국립국악원에서 이제 주최를 했던 연수 프로그램을 참여한 적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교육을 받다가 창덕궁 견학하는 네. 커리큘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가 이제 굉장히 더운 여름날이었는데 창덕궁 이곳저곳을 견학을 하다가 언덕을 올라가서 펼쳐졌던 광경이 우리가 이제 흔히 비원이라고 부르는 네. 후원 그 연못이 딱 나타난 거예요. 근데 너무너무 아름다운 모습을 제가 보면서 여기서 국악 공연을 하면 정말 운치도 있고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은데, 과연 이 더운 여름날 이 먼 곳까지 관객들을 데려오고 무대를 세우고 음향 시설을 설치하는 게 얼마나 어려울까라는 또 걱정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고민을 이제 하다 보니까 관객들을 문화유산으로 데려올 수 없다면 내가 문화재와 문화유산에 대한 화면과 정보를 담아서 관객들한테 전달을 해주자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비단의 문화유산 콘텐츠를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문화유산 콘텐츠를 특별히 또 다르게 된 계기는, 보통 이제 음악 공연을 하고 이제 음악을 만드는 팀들이 대부분 이제 히트곡을 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최근에 보면 옛날처럼 이렇게 오래가는 히트곡들이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곡들의 생명력이 짧아진다고 볼 수 있는데, 저희는 막 한꺼번에 히트는 하진 않더라도 우리나라 문화유산에 대한, 문화재에 대한 얘기를 다루게 되면 이게 정말 나라의 큰 전쟁이나 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한 굉장히 긴 생명력을 가질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계속해서 문화유산에 대한 콘텐츠를 만들고 있습니다. 비단이 이제 지금까지 4집 앨범을 냈죠. 네. 아까 5집 준비한다고 그러셨는데 요즘 인스타에 비단 오피셜 맞죠? 네, 맞습니다. 거기 가끔 우리 비단 member들 사진도 올라오고 그러는데 마음씨도 비단 같지만 정말 귀엽게 공연들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조만간에 한번 제가 초대를 한번 해서 그분들 직접 만나보고 싶은데 빠른 시간 안에 잡아서 제가 식사를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4집 앨범 쭉 냈는데 대표님께서 평가하시는 비단의 점수 A뿔입니까? 뭐 B뿔입니까? C뿔입니까?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네. 한 85점 정도는 네.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네.
물론 이거 비단 멤버들이 다 나중에 시청할 텐데 그렇게 점수를 주시면 네, 괜찮을까요? 네. 이거는 뭐 멤버들의 잘못이라기보다는 네. 기획을 하는 단계에서부터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문화재에 대한 얘기를 다루다 보니까 네. 컨텐츠가 계몽적일 것이다. 너무 딱딱할 것이다. 네. 무거울 것이다라는 선입견들을 많이 가지세요. 근데 물론 이제 공연을 보시면 그런 선입견들이 해소는 되지만 이 컨텐츠를 홍보하는 단계에서부터 그러한 선입견들을 좀 최소화할 수 있는 네. 노력을 해야 할 것 같다라는 이제 생각이 들었고 또 이제 공연에 대한 완성도를 높이는 일은 이건 정해진 기간이 없이 계속 지속적으로 네. 추진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 앞으로 KN아츠의 계획 5년 후, 10년 후의 모습 우리 김 대표님이 머릿속에 구상하고 계시는 게 있을 것 같은데. 네, 일단은 올해 약 20회 정도의 공연이 지금 예정이 돼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5집 앨범 작업이 지금 한참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가 되면서 아무래도 오프라인 공연보다는 온라인 공연 또 이제 비대면 컨텐츠들에 대한 중요성들이 더 높아지고 있는데 저희가 다양한 온라인 컨텐츠를 준비를 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컨텐츠가 너무 무겁게 또 어렵게 느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선입견들을 좀 해소하는 그런 연구들을 앞으로 계속 해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만약에 10년 후, 20년 후에도 계속 공연을 할 수 있다면 그때는 저희 컨텐츠들을 모아서 우리 대한민국이 태초부터 개화기까지 어떠한 역사를 밟아왔는지 또 한국인의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를 장편 음악극으로 한번 만들어보고 싶은 네. 욕심이 있습니다. 그 지금까지 걸어오신 걸음처럼 앞으로도 쭉 큰 길을 걸으시면서 대한민국의 전통 문화와 문화유산을 세계에 알리는데 정말 계속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고요. 앞으로도 이제 시청자분들께서도 이제 기대를 더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앞으로 정말 왕성한 활동을 더 기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귀한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N아츠는 이제 한국을 넘어서 전 세계로 대한민국의 전통 문화를 알리는 정말 그 훌륭한 민간 외교 사절입니다. 코로나 상황이 닥쳐서 문화예술 쪽이 대단히 어렵지만 이걸 극복을 하면서 혁신의 혁신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아까 인터뷰 도중에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최근에 4집까지 낸 앨범을 이제 5집을 만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KN아츠를 많이 사랑을 해주시면 단원들이 코로나로 힘든 상황이지만 그 힘을 받아서 더 멋진 공연을 만들어낼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 이 토크쇼를 시청하시는 공직에 계신 분들께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에서 특히 공공 분야에서 여러 가지 행사가 있을 때 우리 KN아츠 비단팀 부르시면 절대 후회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